안녕하세요. 커리어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과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기투자증권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신고 안내문입니다.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은 우리사주 조합원을, 고용유지 중소기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납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공제입니다.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은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 해당 연도의 출자 금액과 4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5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액 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공하면 됩니다. 기부금 세부 항목을 보면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 조합원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으로 처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 조합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합 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의 30%가 공제가 됩니다.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은 기타 공제에 들어가서 회사가 일반인지 벤처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금액을 적어주면 됩니다.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새로 고침과 저장이 됩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볼 건데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이어야 해당이 됩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수를 유지하는 대신에 그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일자리를 나눈다는 것인데요.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감소하고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시 근로자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근로소득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근로자 연간임금 총액에서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근로자 연간임금 총액을 뺀 금액이 50%를 공제합니다.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해당 근로자의 작년 임금 총액에서 올해 임금 총액을 뺍니다. 작년 임금이 더 커야 공제할 수 있는 양수가 나오겠죠. 그 금액의 50%를 공제하는 것인데 작년 월급이 100이었다가 올해 50으로 줄었다고 하면 50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50의 50%인 25원을 소득 공제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를 보면 중소기업자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영리를 갖춰야 하고 매출액 같은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서 조항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1항에 따른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을 보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말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법인세법이나 다양한 제한이 생깁니다. 이런 집단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상세 내용을 보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요.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작년 대비 시급이 그대로여야 하고 상시 근로자 수도 줄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당 임금도 줄지 않고 직원 수도 줄지 않으면서 1인당 연간 임금 총액은 감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원 수도 똑같고 시간 임금도 똑같은데 그 1인당 임금 총액이 감소하려면 근무 시간이 감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나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임원 또는 최대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제대로 원천 징수되지 않았고 보험료 등도 납부되지 않은 임직원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로서 한 달 근무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또한 상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단 근로계약이 연속으로 갱신되어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계약직이었는데 연장이 되어서 1년을 넘어가면 이제 상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도 똑같이 기타 공제에서 입력합니다. 삭감된 임금액을 적어주면 됩니다.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장기투자집합 투자증권저축소득 공제. 마지막으로 장기투자집합 투자증권저축소득 공제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되며 일용 근로자는 제외입니다.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에 2015년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리고 2015년 귀속분부터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라고 합니다. 또한 가입자인 근로자가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장기기 때문에 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10년이 되기 전에 인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연 600만 원 이내에서 납입을 해야 합니다. 투자증권저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총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제 금액의 한도는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데 최고 연 240만 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공제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의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데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가입 후 10년이 되기 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양도나 해지도 포함이 됩니다. 납입한 금액의 40%이고 납입한 돈은 600만 원이기 때문에 240만 원이 공제 한도가 됩니다. 근로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납입증명서를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아서 내주시면 됩니다. 이때 소득공제 신청 서류가 조금 어려워 보이실 수가 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이라는 말처럼 장기로 정말로 투자를 하는지 사후 관리를 합니다.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총금액 2개에게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합니다. 추징된 금액은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밖에서도 공제를 모두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험료 세액 공제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